그리고 여기에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네. 손 기자님이 생각하는 역대 최고의 용병은 누구였나요? 아세요? 저는 굉장히 많은데 네. 제일 기억에 남는 용병은 크리스랭. SK. 네. 굉장히 실력도 좋았고 네. 좀 더 좋은 팀에 갔다면 네. 모비스 같은 데 갔다면 더 롱런하고 히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외국에 가서 살고 있는데 네. 이탈리아 같은 데 돌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좀 임팩트가 강했던 것 같아요. 블록슛도 잘했고 네. 공격력도 좀 더 잘 배웠다면 더 크지 않았을까. 그때 SK가 성적이 좋지 않음에도 아마 외국인 선수상을 외국인 선수 그죠? 샀죠. 네. 받았던 기억이 나요. 탈락한 다음에 시상식 때 받았잖아요. 네. 내가 그 사실을 알려주고 빨리 연락해 돈 받아가라. 그 얘기도 했었죠. 그렇군요. 최근에 이 선수랑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네. 너무 바빠가지고 못하겠다. 이게 자꾸 외국에 돌아다니니까 정중하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네. 어거스타님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랭은 지금도 팬들이 많이 기억들 하시죠. 네. 랭은 은퇴했나는데 아직은 제가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작년인가 했을 때 베네수엘라인가에서 뛰고 있었어요. 계속 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 좀 뛰고 있는 것 같고 또 좀 인터뷰하면서 기억에 남는 선수가 좀 있나요? 뭐 용병도 괜찮고. 저는 외국 선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최근에는 이제 머피 할로웨이. 네, 머피 할로웨이. 작년에 인터뷰할 때 그 어떤 선수들보다도 정중하고 발음도 또박또박 잘해주고 또 자신감도 넘쳤고 마인드도 좋았고 그래서 이 선수가 굉장히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통틀어서 봤을 때는 뭐 크리스 랭도 있었고 힉스, 마르커스 힉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더라? 그때 게이브 미나케 하고 필립 리치 그런 선수들. 제 이미지가 그냥 가면서 인터뷰하기 전에 항상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의외의 이미지가 나올 때 굉장히 저는 반해버리거든요. 그쵸. 근데 미나케도 그렇고 필립 리치도 그렇고 에런 맥키도 그렇고 약간은 좀 무섭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히려 굉장히 유머러스했고 굉장히 재미있었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힉스는 제가 얘기했을 때 굉장히 비싸요 얘가. 뭐 애기 같아 마음이. 김승현 선수도 그랬지만 그때는 인기도 많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는 제가 루키 소속으로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루키 편집장이 얘기해가지고 EA 스포츠에서 NBA 라이브 CD를 하나 구해왔어요. 그래서 선물로 줬어요. 이걸 해봐라. 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바로 인터뷰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성훈 통역이었어. 그때 문성훈 씨가 통역이었는데 맞아요. 제가 딱 다가가니까 아니야 지금 기분 안 좋아 그러는데 나중에 CD 주니까 바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역시 오래됐네요. 손대범 기자. 굉장히 고인물이죠 제가. 그 오래됐네요. 나오는 님들이. 요즘에는 일부러 이제 외국 선수들을 일부러 인터뷰 한 번씩 하는데요. 굉장히 여전히 재밌더라고요. 그죠. 근데 국내 선수하고 하는 다른 맛이 있죠. 처음에는 KBL 선수도 인터뷰를 많이 했고 했는데 이게 제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우리 기자애들이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KBL 선수 인터뷰는 좀 피하려고 하고 있고요. 겹치지 않게 저만의 걸 좀 찾아보고 있는데 별로 없네요. 그래가지고 NBA 거 위주로 쓰기도 하고. 영어 잘하시죠? 저는 근데 서정원 기자만큼은 못해요. 저는 생활 영어에 굉장히 약합니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농구 용어 같은 거는 이제 잡지도 보고 번역도 하다 보니까 농구 인터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밥 잘 먹었어? 뭐 먹었어? 어제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어? 그런 말 못해요 저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봤을 때 굉장히 샤이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터뷰는 영어 인터뷰는 해요. 농구 관련해서는 뭐 어디서 뛰었냐, 뭐 리바운드 땄을 때 기분이 어땠냐 그런 거 굉장히 잘 물어보거든요. 근데 끝난 다음에 수고했어 내일 봐 그 얘기도 잘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특화가 돼가지고. 손대범 기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농구를 빼면 약간 정신이죠. 약간 평균 이하의 사람이라고. 원래 와이프한테 그것 때문에 혼나고 왔어요. 내가 머릿속에는 농구밖에 없냐고. 왜냐면 이제 아기가 이제 배탈이 나가지고 약국 가서 약을 사와야 되는데 무슨 약을 사올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검색해야 돼? 그때 소화제 사오라. 상당히 실제로 처음 만나면 낯도 좀 가리고. 저도 좀 친해지기 좀 어려운 사람으로 좀 여겨지고 있죠. 한번 친해지면 또 말을 놓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말 놓으면 깬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질문이 계속 올라옵니다. 게이브 미나케 코트 밖에서 어떤 선수였는지. 말수도 적었고 근데 좀 흥분을 잘하잖아요 경기 중에서. 근데 경기 내 밖에서는 되게 젠틀했고 또 말도 좀 어눌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되게 젠틀했던 사람을 기억해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인터뷰할 때. 탱탱탱님 감사합니다.
좀 이따가 손대원 편집장에 손대원 기자 이상형 월드컵 할 겁니다. 좀 이따가. 예. 아 아버지의 삶을 존경한다고. 감사합니다. 예. 다들 이제 계속 질문을 로드맨스는 어땠냐, 포엘은 어땠냐. 로드맨스는 굉장히 신사적이었죠. 네. 그러니까 뭐 생각도 되게 깊은 사람을 그렇죠, 생각했고 맞아요. 네. 발음도 정확했고. 그러니까 보통 흑인 선수들 보면서 껄렁껄렁하게 그렇죠. 말하는 게 많은데 로드맨스는 그런 게 없었어요. 맞아요. 네,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 잘해주고. 뭐랄까 물론 편견이지만 약간 흑인 중에 되게 잘 배운 흑인이랄까. 자기 생각도 거침없이 얘기를 잘하고 굉장히 깨어있는. 네, 그래서 떠날 때쯤 됐을 때 거의 막말을 했죠. 거의. 그쵸. 거침없이 말했죠. 맞아요. 네. 근데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인성이 제일 좋았던 선수는 저는 할로웨이. 할로웨이를 잊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럼 다행히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렇게 떠나가지고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마 손대원 기자를 마음에 사로잡은 것처럼 전자랜드 마음도 사로잡은 그런 것 같아요. 본인도 막 외국 선수도 알아봐줄 때 도움도 줬다고 그러고 배영지 통역도 되게 다루기 쉬웠던 선수 이해하고 있고 아마 다친 선수를 그렇게 다시 믿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전자랜드는 애초에 딱 외국인 선수 선발을 할 때 1순위가 벌써 할로웨이였어요. 물론 신장 제한이 풀리면서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선수의 마인드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전자랜드는 아무 고민 없이 할로웨이를 선택을 했고 포포비치님께서 밀랜드 여쭤보시는데 밀랜드도 굉장히 조용하고 또 말 잘하고 착했어요. 근데 이 선수한테 얼마 전에 인터뷰를 제가 네이버 칼럼에 나간 적이 있는데 이때 이상민 감독, 조성훈 감독, 추승균 감독의 요즘 모습들을 사진으로 보내줬어요. 막 웃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서장훈 사진도 보냈어요. 빅서냐고. 외국 선수는 빅서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빅서라고 하죠. 빅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 밀랜드를 예전에 한 구단 관계자분 한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덕 노비츠키 이전에 덕 노비츠키 슛을 쐈던 선수. 그쵸. 그 페이더웨이가 엄청났죠. 그거. 그렇죠. 알고도 못 막는.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 그 정도로 할 거라 생각 못 했거든요. 그쵸. 다들. 평범하니까. 되게 평범한 멋도 없었고. 맞아요. 와, 근데 발 빼는 스텝 같은 게 저는 스텝만 놓고 보면은 역대 최강급이 아닌가. KBL 선수 중에서. 그럼요. 그럼요. 그걸로 뭐 거의 한 밀랜드나 4, 5년을 뛰었죠 여기서. 그렇죠. 항상 좋은 성적도 좋았고 뚝배기 돌파. 여러분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또 올려주시고 자 외국인 선수 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뭐 알고 있어요. 또 여기서 얘기해서 빨리 또 커뮤니티 가서 얘기를 옮기려는 거 알고 있어요. 나도 가끔 근데 네 방송 DC에서 본다. 그래요? 텍스트로 정리된 게 있어가지고. 그래요? 말고. 구단 용병이 제일 궁금하실 많다. 그렇죠. 그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코일업 질러님께서는 중계권료라고 하시는데 중계권은 사실상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보시고요. 저희가 전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거의 확정이 됐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거 좀 조율할게 약간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손대원 기자님 오시니까 2000년대 초중반 농구 프로농구 시절이 너무 그립다. 그때까지는 농구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괜찮았죠. 먹고 살만했고 2005년까지는 각 케이블마다 농구 프로그램이 하나씩 다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지상파에서도 해줬고 맞아요. 굉장히 좀 좋았죠. 오히려 지금보다 더 어린 나이였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매체에도 농구 기자가 따로 있었어요. 지금은 저도 축구 하면서 농구 기자를 하지만 그때는 야구 기자, 축구 기자, 농구 기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모 단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트레이드 소식을 미리 모르면은 낙종을 하면은 그렇죠, 맞아요. 완전히 깨졌다.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보도를 못하면은 밤 12시에서 전에 홍보팀장한테 막 욕하고 그랬대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안 한다고. 맞아요. 보도자를 보내도 안 쓴다고. 제가 그때 했으면은 좋은 평가 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나도 그때 이 나이였으면은 좋았을 텐데. 좋은 시절 다 가고 끝물에 기자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네요. 비바 점프볼. 비바 점프볼. 그때 생방으로 했었죠 시즌 1.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비바 점프볼과 KBL의 역사가 같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시즌 1 때는 수고하신다고 실시간으로 피자가 왔어요. 방송 전에. 근데 시즌 2 때는 약간 이제
시청률이 좀 폭락했어요. 그때. 네. 라면 같은 게 왔었어요. 근데 시즌 3는 거의 시청률이 최초로 1.0대를 떨어졌거든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 라면 가끔 주고 김밥 같은 거 가끔 주고. 그러니까 대우가 있잖아요. 그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방송국 내에서의 위치 뭐 그런 걸 보면은 근데 진짜 좀 충격이었죠. 왜냐면 그죠. 시즌 KBS 지상파였으니까 그때는 뭐 아프리카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경쟁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즌 3 때는 시청률이 1.0대가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쇼크를 먹었죠 그때. 그리고 그 아마 저도 제가 기자 생활을 2007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내려가기만 한 것 같아요. 올라가는 거를 뭐 거의 그래도 저는 그래도 김영기 총재 때 완전 바닥을 찍고 그때 다 망가진 거를 이제 좀 정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닌가 뭐 올라갈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지금은 근데 올라가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조금씩 올라가는데 몰라줘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그 지경까지 왔어요. 지금 그쵸. 보면은 뭐 유튜브에 있는 KBL TV라든지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 매력적이기도 하고 근데 맞아요. 몰라. 그걸 몰라주는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또 KBL도 긍정적으로 변화를 좀 많이 주고 있는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발표가 안 된 것도 많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좀 몰라주고 또 그게 좀 올라갈 만한 시점에 뭔가 땅땅 터지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이게 맥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뒷얘기 많이 해주는 종목이 어딨나요? 야구에서 이렇게 뒷얘기 많이 하는 기자들이 이렇게 뒷얘기 많이 하는 기자들이 어디 있어요? 또 프로축구도 그렇고 선수와의 접촉이 일단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우니까. 근데 농구는 선수와 접촉이 포포이 주님 감사합니다. 접촉이 상당히 선수와 기자가 굉장히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농구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또 뒷얘기를 하면 또 그거 하고 또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오픈되어야 된다. 뭐 그렇게 다들 근데 주장을 하지만 정작 또 그거 알려주면 또 알려준다고 뭐라고 그런 걸 알려주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 지난번에 그 이대성에 관련된 얘기했다가 모비스 팬들한테 엄청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알면 선수들이 무슨 기분이겠냐 뭐 그런 것도 있겠고. 근데 팬들이 원해서 저도 어렵게 얘기한 건데 또 알려주니까 또 물론 팬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 당연한 거지만 뭐 하여튼 뒷얘기를 해달라고 하면서 뒷얘기 해주면 또 싫어하고 사실 좀 까다롭죠. 그렇죠. 어렵기도 하고 뭐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그래서 좀 중심도 잘 잡아야 되고 그렇죠. 자 미스터크님께서 아까 뭐 중개사 찾았냐고 찾았습니다. 중개 찾았어요? 찾았고요. 제가 지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준석 아이디 근데 이게 내가 어떤 방송을 나가든 간에 꼭 다들 물어보세요. 몇 번을 말을 해도 일단 발표가 안 나서 그런지. 맞아요. 근데 되게 찾았고 해설위원도 바뀌는 걸로 알고 있고 재밌을 겁니다. 저는 기대 되게 돼요. 런닝맨이 김상규 선수 보호 좀 해줘야죠 했는데 김상규 선수는 잘못이 없죠. 김상규 선수는 잘못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FA 자격 얻어서 좋은 대우 받고 갔잖아요. 김상규 선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김상규 선수는 잘 갔죠, 아주. 그렇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럼요. 잘 갔죠.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선수 연봉 협상할 때도 느꼈는데 선수들이 자신의 가치를 냉정하게 볼 만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단이 가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원치 않은 피해자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고 봐요, 저는 그것도. 다만 좀 이제 풍토가 약간 달라진 거는 옛날에는 구단이 이렇게 하자면은 대부분 선수가 약자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선수들이 자기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스타급 선수들은 뭐 기자들과 친한 스타급 선수들은 자기에 대한 가치나 자료 같은 거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선수들은 그런 게 없거든. 그죠. 끌려가는 대로 윽박지르면 윽박지르는 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 선수들은 자기 공헌도도 잘 몰라요. PAR이 뭔지도 모르고 구단이 맞추는 대로 기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KBL에 전화해서 건의를 했어요. 사무차장한테. 그러니까 심판들 보면 심판들 앱이 따로 있어요. 본인들 접속하면은 본인 판정에 대한 점수라든지 뭐 그런 자료 같은 거 볼 수 있는 앱이 있단 말이에요. KBL이. 선수도 하나 만들어주라. 자기 기록들, 뭐 자기가 뛰면서 자기가 뛴 팀의 그런 관중 기록, 사회 공헌 활동에 몇 번 참가했는지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다운받을 수 있게 그런 앱을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선수들이 원할 때면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PR은 몇이고 다 볼 수 있게 해라. 얘는 왜 에이전트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다른 종목들은 이제 협상할 때 에이전트가 나서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구단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지금이야 구단에서 책정한 건 이래라고 하면 반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반박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쟤는 딴 팀에 쟤는 저렇게 했다.
이걸 갖고 비교하니까 그쵸. 구단에서 저 팀은 저 팀이고 우리 팀은 우리 팀이지 그게 뭔 상관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로 이제 이 주장이 엇갈리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없으니까 농구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예. 정부에서는 에이전트를 쓰라고 권고가 내려왔어요. 네. KBL에도 현재. 네. 근데 에이전트들이 사실 이거 장사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업 자체가 너무 판이 작기 때문에 맞아요. 예. 떠야주는 돈도 별로 크지도 않을 그렇죠. 거고 예. 그게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램 만들자 했는데 다행히 문체부에 이제 건의를 올라갈 거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행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좀 선수들 좀 불이익을 덜 받지 않을까 생각 들으면. 네. 그리고 뭐 제가 또 이런 거는 좀 약간 예민할 수 있는데 뭐 모비스나 그런 게 이게 좀 김상준 선수 얘기하다가 좀 이게 약간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 이 선수의 성향이 달라진 게 나오는 게 이런 비교하는 거 구단에서 싫어하지만 DB와 모비스가 이게 좀 뭐랄까 굉장히 다르게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DB도 김종규가 12억 7,900만 원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선수들이 혼자서 샐러리 50% 이상을 가져갔으니까 나머지가 다 연봉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모비스 근데 DB는 그 과정에서 선수들이 다 설득을 했어요. 이미 김종규의 미리 얘기했죠. 예. 김종규의 연봉이 계속 높아지니까 윤호영을 김종규에 대한 연봉이 높아질수록 윤호영을 먼저 가서 윤호영을 계속 설득했어요. 윤호영한테 야 김종규가 생각보다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좀 낮춰야겠다. 윤호영을 계속 설득했고 꽤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설득을 했죠. 어쨌든 설득을 했고 허웅도 계속 설득을 했고 그리고 뭐 원래는 그 누구죠? 박지훈 선수는 DB가 내보낼 생각이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네. 대신 우리가 김종규를 얻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이 야 미안하다 우리가 종규가 너무 연봉이 올라가서 미안하지만 트레이드를 해야겠다 하면서 선수를 다 김태균 선수도 처음에 받기로 한 연봉이 지금 1억인데 1억보다 더 높은 금액이에요. 근데 김태균 선수가 얘기하기로는 DB에서 얘기한 금액이 3번이 바뀌었대요. 처음에 갔다가 그 다음에 야 미안하다 좀 더 줄여야겠다. 근데 김태술이 다 오케이를 했대요. 계속 왜냐면 자기는 그냥 같이 하면서 우승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런 설득 과정을 거쳐서 김종규를 데려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오케이 했으니까. 근데 모비스는 사실 양동근 함지훈이 나이를 먹었다는 것뿐이지 연봉을 깎을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쵸 우승도 했는데. 네.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갔지. 근데 양동근 함지훈은 둘 다 연봉을 낮춘 이유가 우리 후배들한테 가야 되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연봉을 많이 가져가서 우리 후배들 그러니까 이대성도 올라가야 되고 박경상이니 뭐 다 올라가야 되니까 오케이 하고 양보를 해서 사인을 했는데 그 금액이 이 친구들한테 안 가고 딴 데 가니까 이게 뭐냐? 그럼 우리한테 이렇게 돈을 저기다 줄 거면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설득 작업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김상규 데려온 다음에 야 팀을 위해서 하자 하니까 선수는 그동안 팀을 위해 양보를 하네며. 근데 이것도 또 양보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수 학부모들 보면은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프로 말고 네. 다른 학부모들 보면은 시대가 바뀌었다. 그렇죠. 시대가 바뀐 거예요. 선수들이 뭐 구단이 하자는 대로 마냥 끌려다니진 않을 거다 이제는. 또 이제 이대성 선수가 이제 그렇게 낮췄잖아요. 네. 근데 이 업계에서는 이제 이대성 선수의 케이스를 따라가는 선수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죠. 네. 그래서 뭐 팬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대성이 모비스를 떠나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FA 보상을 없이 나가려는 거 아니냐인데 그건 아니에요. 이대성이 그것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대성이 원하고자 했던 거는 또 이렇게 우리가 구단의 의지에 끌려가게 되면 또 이게 거의 연속이다. 모비스 계속 팀을 위해 계속 참는 거였는데 또 참어? 그러니까 이거는 모비스 다만 이대성과 모비스가 지금 사이가 나쁘진 건 아니에요. 그냥 이대성은 나는 그냥 이대성을 원하는 팀이면 이대성이 FA FA 보상이 걸려 있건 안 걸려 있건 영입할 거예요. 이대성이 FA 보상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이대성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네. 뭐 보상 사인 앤 트레이드도 데려갈 수도 있고. 네. 김종규 12억 13억도 질리는데 그거 뭐 이대성은 그 정도까지 안 가도 한 7, 8억 정도 갈 텐데 그 정도 못 질리는 팀이 있겠어요. 근데 다만 이대성은 내가 FA로 딴 팀 가버릴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우리 팀 일단 모비스가 우리 팀 체계에서는 이런 주장이 나와야 된다는 모비스를 생각하는 마음이죠. 이대성도 알아요. 모비스 자기가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팀이 모비스라는 걸 알아요. 예, 그러니까 모비스를 떠나려는 게 아니고 예, 그거를 이 팀의 이런 시스템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너무 뭐 이대성이가 뭐 딴 팀 가려고 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 팀 시스템이 이랬으니까 나는 거기서 3억을 내가 받아들인다. 이거는 결국 나도 똑같은 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나는 원래 우리 팀에 하던 대로 조금만 인상된 것을 받겠다. 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 너무 뭐 민감할 필요는 없고. 예. 아마 시즌 내내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렇죠. 계속 나올 네. 거고. 네. 그렇습니다. 우승을 해도 나올 거고 못 해도 나올 거고. 그럼요. 네. 예, 그럴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쨌든 케빈 듀란트도 그렇고 그럼요. 르브론도 그렇고 시즌 내내 그게 이슈가 되고. 그럼요. 아니 이런 게 네. 이런 재미가 있어야죠. 그냥 궁금하게 만들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네, 구단이 하란 대로만 하고 사실 KBL 오프 시즌이 외국인 선수 아니면 정말 재미없거든요. 저는 외국인 선수 제도가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 선수에 대한 전력 변화가 없으면 KBL은 너무 재미없고 기대감이 없는 시즌이 맞아요. 네. 그럴 그래서 소문이라도 더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너무 이제 가둬놓다 보니까 네. 좀 답답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국내 선수에 대한 그런 이적에 대한 뒷얘기도 전혀 다뤄지지 않고 그냥 다 합의 잘 된 양.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좀 부당한 얘기들을 좀 한 거죠. 저는 그걸 좀 끄집어내서 한 거죠. 그래서 연습 경기 일정을 공개한 매치가 저희가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두 번 공개하기 시작하니까 구단들도 이제 알아서 공지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서 다 네. 찾아가게 만들고 네. 옛날에는 아는 팬들만 쫓아가는데 맞아요. 근데 공개를 해버리니까 많이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은 팬들도 예전에는 막 팀 전력 숨기니 뭐 하면서 다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 자리가 팬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또 되니까. 이제 프로팀들 간의 연습 경기도 굉장히 활성화됐죠. 네. 옛날에만 해도 프로팀, 대학팀만 했었는데 네. 이제는 뭐 시즌 전에도 여러 잘 만나게 되고. 네. 네. 뭐 여기서 뭐 저기 뭐 김상균은 어떻게 운동하냐 하시는데 김상균 선수가 양동근 선수하고 한번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양동근 선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양동근 선수가 네가 뭐가 미안하냐? 너는 좋은 조건 받고 온 건데 넌 미안하고 할 필요 없다. 그치. 그래서, 네. 그래서 양동근 선수가 그러면서 뭐 지금은 훈련 잘하고 있대요. 분위기도 잘 다듬어지고 있고 훈련 잘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김상균 선수도 너무 의기소침해 있지 말고 자기 그냥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몸값 증명을 해야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더 동기부여가 더 돼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김상균 선수도. 예. 자, 네, 30번 예전에 랜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랜들. 지금 뉴욕 같죠? 네. 네. 제가 좋아하는 뉴욕. 뉴욕을 좋아하는 뉴욕 닉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닉스를 좋아하죠. 닉스를 좋아해요? 아, 뉴욕을 다 좋아해요. 양키스도 좋아하고, 희한하네. 양키스 좋아하고, 닉스 좋아하고, 예. 브루클린보다는 닉스가 더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신기하네. 저 옛날 알렌 휴스턴 때부터. 하긴 휴스턴 왔을 때 네, 좋아했잖아요. 엄청 네. 좋아했죠. 예, 제가 그래서 원래 그때 제 점프볼 했을 때 알렌 휴스턴이 왔는데 원래 손대범 기자가 인터뷰였는데 제가 쫓아갔죠. 맞아. 쫓아가서 알렌 휴스턴 카드에다가 맞아. 사인 받고 그랬죠. 맞아, 뉴욕. 네. 뭐 레이커스나 뉴욕이나 그러시는데 올해 레이커스는 플레이오프 갑니다. 네, 뉴욕은 몰라요 아직까지. 네. 아, 뉴욕은 그냥 약간 LG 트윈스 같은 것 같아요. 그냥 보는 재미. 욕하는 재미로 오고. 아니면 뭐 상대 팀이 이 선수 한번 데려오고 싶네 이런 것만 뉴욕 데려오지도 못하잖아요. 관심만 많아. 항상. 네. 관심은 많은데 네. 퇴짜를 밟고 있는 거지. 네. 저는 그 뉴욕이 케빈 듀란트를 데리고 갈 줄 알았어요. 그런 소문이 많았죠. 네. 근데 네. 결국 또 못 데리고 가서 역시 뉴욕은 항상 팬들이 이 선수 왔으면 좋겠다 이 마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저도 우리 테리코님 저도 알론소 트리어 그렇죠. 네, 보고 있어요. 네. 알론소 트리어한테 제가 쪽지 엄청 보내고 있거든요. 답변이 안 와요. 알론조 트리오 어머니한테 보내. 아 그래요? 음. 아 그래요. 우리도 처음에 인터뷰할 때 그렇군요. 어머니 통해서 갔어. 아 그래요? 네.